검찰 개혁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게 진짜 중요해. 왜 그러냐면 통과됐다고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너 SNS 온라인 커뮤니티 한번 가보라고. 이걸로 지금 민주당 이재명 정부 박살 내려고 시동들을 엄청 걸고 있습니다. 삐끗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문제 생겨라. 생겨라. 그리고 이 통과된 것 자체도 이건 문제다. 이거 해결해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관련한 이야기 두 분의 법조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수요일에 고정 출연자 최강욱 변호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정성 시비가 일까봐 잠깐 좀 저희가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근데 박선원 후보랑 개인적으로 더 가까운 건 맞죠? 그럼요. 그렇죠. 박선원 선배는 한 안지가 한 40년 됐고 40년. 최민희 의원님은 한 20년도 안 된 것 같은데 한 15년 된 것 같은데. 이제 막 사귀셨고. 그리고 박선원 후보랑은 개인적으로 소통하죠 지금도. 그럼요. 그거 봐. 박선원 선배님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뭐 요즘 저 선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제가 신천지 근거가 뭐냐 물어보기도 그런 하고. 얘기 또 왜 하세요? 그랬었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서로 그냥 별로 기탄 없이 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또 사람들은 자기 위주로 생각할 테니까 그렇죠. 아유 골치 아프다. 후보님은 우리 의원님은 검찰 개혁 관련해서 집중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누자. 아니, 나는 어제처럼 쌈라면을 말리고는 싶었는데 안 싸우대 오늘. 조마조마했어요 오늘도 몇 번 조마조마했어요. 아니요. 그 정도면 그 정도면 뭐 양호하죠. 네, 고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랜만에 매불쇼 찾아주셨습니다. 김광민 변호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광민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광민 변호사는 뭐 이번 전당대회 관련해 가지고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분이죠. 전혀 없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검찰 개혁 관련해 가지고 관심은 많으시고 매우 많습니다. 좋습니다. 두 분에게 뭐 주도권을 이따가 좀 드릴 테니까 지금은 우리 기자님이 좀 맹활약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네. 이 언론의 문제점을 좀 잠깐 짚고 가고 싶습니다. 근데 일단은 미리 좀 말씀드리고 갑니다. 네. 부산 돌려차기 사건 이 피해자의 문제점을 제가 심각하게 인식하고 당시에 매불쇼가 함께했습니다. 예, 그래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함께 대응하고 저희가 매불쇼가 그랬다는 점 미리 좀 말씀드립니다. 또 행여나 또 왜곡할까봐. 그래서 이 검찰 개혁 과정에서 이 사법 시스템의 피해자인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것 저는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힘이 진짜 진정성을 갖고 피해자를 대하고 있는지 나는 이게 계속 의문이었어요. 네. 그런데 나의 의문이 내가 맞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동훈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보안 수사 금지 지옥문 열렸다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근데 이 간담회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오기 전에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동료 의원에게 이 돌려차기 한판 하자 이따위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 부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김정호 의원님, 돌려차기 한판 하자. 김정호 의원님, 돌려차기 한판 하자. 이게 인간으로서 가능한가 싶어요. 저는 이게 뭐 실언의 수준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언론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실언이라고 표현한 게 가장 많고요. 아니지. 그리고 일부는 농담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어떻게 농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 표현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표현이고요. 이거는 망언이죠. 네. 아니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나 싶어. 나는 이게 나올 수 있다는 게 나는 도대체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발언 자체가. 생각하는 것도 당연히 문제인데 그거를 뱉는다는 그렇죠. 거까지도. 근데 이 전후 과정의 영상이 지금 세상에 안 알려지고 있거든요. 만약 민주당 의원이 저렇게 얘기했으면 토론이 끝났죠. 됐을까? 끝났죠.
그 앞뒤로 내가 왜 궁금해하냐면 이 발언을 했을 때 같이 웃었는지가 나는 그게 궁금해서 그렇죠. 예. 찾아봤는데 그걸 아직까지 제가 못 찾고 있습니다. 보도상으로는 저 진종호 의원은 나는 발보다 손을 더 잘 쓴다라는 취지로 답을 또 했다 이런 예. 보도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뉘앙스를 내가 보고 싶어. 그러니까. 네, 그 뉘앙스를. 여기 이제 한동훈이가 주최한 자리더만요. 맞아요. 네. 이번 통과된 법안 이제 욕하려고. 맞아요. 네, 네. 근데 이거는 분명히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진실이 검찰의 보안 수사로 밝혀진 게 아니야. 이게 완전한 거짓 프레임이에요. 근데 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재수사의 계기는 피해자가 엄청나게 피눈물 흘리면서 노력을 했고 언론이 함께 그 목소리를 실어준 덕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재수사가 이어진 겁니다. 이거는 경찰도 잘못했고 검찰도 잘못한 사건이야. 정확합니다. 예. 맞죠? 예, 예, 정확합니다. 근데 왜 이 얘기를 안 해? 아니 어차피 지금 목표는 분명한 거고 사람들 눈 가리고 속이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디테일들이 그 사람들한테는 지금 필요하지 않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해자 본인이 지금 저렇게 나서시는 상황까지가 좀 궁금해요. 그 아니 뭐 정도- 피해자분이야 이제 이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한 상처를 받은 분입니다. 제가 이제 만나봐서 알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피해자분을 저렇게 국힘이 그 이용하는- 이용하는 이런 상황이 궁금하다고. 그러니까 예, 예. 사실 이거는 저 혼자 뭐 느낀 그런 대목일 수도 있는데 저 한동훈 의원이 주최한 저 토론회에서 사진을 보면은요 예. 피해자가 그 이제 기자들이 와서 막 사진 찍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리고 있다. 자기가 뭐 이렇게 가려요. 예, 예.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저 주최하는 쪽에서 그러니까 저 인권 그 토론회를 가능성이 없는 거지. 꼭 공개 토론회로 왜 진행을 했을까? 그러니까 피해자의 인권이라든가 어. 신상 이런 거를 좀 고려했다면 충분히 비공개 토론회를 통해서라도 메시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낼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저 공개 토론회 하는 걸 보면서 저 굉장히 저는 난 너무 불편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언론이 굉장히 심각하게 불공정한 게 뭐냐면 사법 시스템의 피해자인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가 이 검찰 개혁을 주도한 김용민 의원의 SNS에 댓글을 달았어요. 네. 그것을 대대적으로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보도하는 것은 저는 자연스럽다고 봤어요. 이걸 보도하는 것은. 네. 네. 그런데 또 다른 사법 시스템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가 있어요. 이 유우성 씨는 조작 수사로 간첩으로 처벌하려고 했던 피해자야. 근데 심지어 보복 기소까지 당했던 사법 시스템의 최대 피해자입니다. 그렇죠. 유우성 씨. 검찰에 의해. 그런데 이 유우성 씨도 김용민 의원의 SNS에 댓글을 달았어. 전혀 다른 내용의 댓글을 달았어. 네. 이거 소개 좀 해주세요. 자,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검찰 개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앞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같은 게시물에 저 댓글이 있었나? 그 게시물까지는 제가 이제 아, 모르겠는데 네네네네. 아무튼 이렇게 지금 사법 피해자 두 분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댓글 관련해서는 언론이 어마어마하게 보도를 합니다. 막 어마어마해요. 근데 유성 씨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오늘 오전까지 확인한 거는 하나도 못 봤어요. 아, 저도 오전까지 맞나요? 검색을 했는데 오전까지는 검색이 하나도 안 됐어요. 없어요. 저도 하나도. 여기 와서 처음 알았어요. 보도 하나도 안 한 거. 예. 아, 진짜 모르겠어요. 지금은 네, 네. 오전까지 확인했을 때 하나도 없었어. 진짜 없어요. 보도가. 이게 얼마나 불공정합니까? 이거를 그때 공소권 남용으로 돼가지고 공소 기각이 된 네, 굉장히 뭐 이례적인 판결을 의외로 그렇습니다. 법원이 그때 했었죠. 너무 심각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정감사 때 그 해당 일을 했던 이두봉 검사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해라. 끝까지 사과를 안 하고 아, 그냥 뭐 견해 차이가 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갔었는데 그런 점은 누구도 지적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김학의 사건의 피해자분들이 정말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의 피해자분들 맞습니다. 아닙니까? 예. 그분들은 아예 저렇게 목소리도 못 내요 지금. 이렇게 불공정할 수가 있나 싶어. 그러니까 언론들은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 반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아, 당연하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사람들의 발언을 계속 그것만 싫어. 네. 그리고 방송인 셀럽 허지웅 씨도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그런데 허지웅 씨 관련해 가지고는 이분의 의견을 엄청나게 쏟아서 보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헤드라인을 허지웅 좀 씨가 이렇게. 저 의견을 표명을 할 수는 있다고 그것까지는 보는데 오케이. 언론들이 저 정도 보도를 할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허지웅 씨가 전문성이나 관련성이 있냐는 거야.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 그거는 저는 아니 관련성이 없잖아. 그렇죠. 아니 그러면 최소한 맨날 체육 갈 때는 영향력 있는 유튜버가 이따위 발언했다고 난리치잖아. 출연자 검증 안 했다고 난리치는데 내가 한 발언은 한 번도 실어준 적이 없어요. 이런 거 관련해 갖고는. 그 뭐 하루 이틀 얘기도 아닌데 뭐 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최욱 씨 말씀처럼 보통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검찰이건 경찰이건 다 믿을 수 없는 존재인 게 맞아요. 그러니까 경찰한테 권한이 집중되면 그 다음에 검찰이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게 더 좋지 않나라고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러면 그게 역사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다음에 법률적으로, 헌법적으로 어떤 점 때문에 이게 지금 의논이 됐는지를 짚어주는 게 지식인과 언론의 역할인데 네. 그거는 전혀 안 보이고. 최욱이 니는 무슨 관련성 있냐? 그러니까 나처럼 내가 발언한 거 안 쓰듯이 이 셀럽 발언을 왜 쓰냐 이거야. 나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예. 허지웅이 너보다는 위대하다. 아이 그런 얘기까지 합니까? 그거.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망하기만을 바라고 있다고 이 검찰 개혁이. 그래서 망하지 않게끔 우리 이렇게 똑똑한 법조인 분들이 꼼꼼하게 좀 챙겨주시고 의견 내주시고 바로 잡아주시고 그런 역할을 좀 해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모셨는데 혹시 뭐 관련해서 하실 말씀 좀 있으실까요?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개혁이 실패하면 안 된다. 네. 지금 이미 한 검찰 개혁이 실패하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간적으로는 이제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고가 발생하면 지금과 같은 태도로 대대적인 난리 날 겁니다. 홍보가 있을 테니까 네. 그러려고 하면 사실은 중수청이 제대로 발족이 되고 운영이 돼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거의 전체 조건이 검찰의 부활 가능성이 없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검찰의 수사 인력들이 중청 가서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검찰 조직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 이 전환이 안 이루어졌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언제든 정권이 바뀌든 혹은 상황이 바뀌었을 때 검찰이 부활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기대도 없어야 돼요. 그렇지. 예,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검찰 조직이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검찰 조직. 그러니까 검찰 조직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향후에 해당 조직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면 다시 검찰이 부활하겠네? 이런 기대가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 것들 뭐 좀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대표적인 게 정권 송치 같은 부분입니다. 정권 송치하게 된다면 검찰 조직 그대로 있어야 돼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송치돼서 올라올 거고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때로는 뭐 보안 수사든지 뭐가 됐든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지금 수사 인력들이 대부분 남아 있어야 되고 검찰 조직이 살아있다라고 하면 현재 검찰 조직에 있는 인원들이 검찰의 부활을 기대하고 조직에 그대로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정권 송치가 이제 허용이 되는데 그러면 정권 송치가 돼.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공소청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자체적으로 보안 수사를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아닌데요. 그 부분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네. 저는 사실 이제 정권 송치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도 사실은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을 하면 해당 수사 기록을 기록이 검찰에 가죠. 보내야 됩니다. 네네. 네, 보내고 검찰에서 그 기록을 90일 동안 검토를 해야 돼요. 검토를 하고 90일 동안 검토를 한 다음에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보안 수사 요구를 하게 됩니다. 네. 예. 현행. 예. 현행이 아니지. 이전. 예. 네, 그렇다고 하면 도대체 이게 그 정권 송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사실은 의미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 와서 뭐 정권 송치해서 와서 본인이 이게 그 종결을 하겠다라는 주장인지 어떤 건지도 이해를 못 하겠는데 현행도 어차피 모든 사건들이 다 넘어간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불송치한 사건
그러니까 송치한 사건은 당연히 넘어가는 그건 거고 그렇죠. 이의 제기한 사건도 넘어가는 네, 거고 그렇죠. 불송치한 사건이 문제인데 불송치한 사건도 넘어가서 90일 동안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검토해서 부족하다 싶으면은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죠.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굳이 정권 송치라는 권한으로 가져가 버리면 그 권한에 따른 조직을 유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네들이 지금 어떤 상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것이 만약에 그네들의 상상이 우리 조직은 어쨌든 수사권은 없지만 이 정권 송치 때문에 조직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논리로 간다고 하면 네. 예, 그렇다고 하면 경쟁관계에 있는 중수청이 될 수밖에 없고 중수청은 제대로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여기서 문제가 터진다고 하면 야 겁봐라 검찰이 제대로 해야 된다 경찰 안 된다 이 여론이 또다시 일어나겠죠. 네. 그러니까 그 지금 그냥 정치 검사라고 칭합시다. 편하게. 네. 정치 검사의 입장에서 이제 법이 통과됐잖아요. 그 네. 전까지는 통과 안 되기를 간절히 원했고 마지막까지 거부권까지 얘기하면서 맞습니다. 했잖아요. 네. 그것까지 무산된 네, 상황이잖아요. 공표됐습니다. 뭐 앞으로 할 수 있는 수법이 뭘까를 생각해 보시면 지금 앞으로는 이제 하위법령 개정 작업이 있단 말입니다. 수사 준칙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통령령이나 그다음에 수사 절차법을 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도 아직 논의가 남아 있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검찰 구성원이나 전직 검사의 입장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첫째는 내 밥그릇을 지킬 수 있느냐예요. 그렇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조직 구성원들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느냐, 바깥에 있는 사람은 내가 사건으로 여전히 돈 벌 수 있느냐, 그렇겠죠. 이거겠죠. 그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면 이 정권 송치 같은 거를 최대한 활용해서 인력을 남기는 쪽으로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갖다가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검찰 개혁을 왜 우리가 그토록 간절하게 원했던가 하는 본질이 사라지고 지금 남아 있는 얘기는 이제 하다 안 되니까 뭐가 남았냐면 피해자 보호가 소홀해진다라는 네. 말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상당 부분 그게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국민들 입장에서 맞아요. 볼 때. 네. 이거를 언론 이 정도까지 하니까 너무 기본적인 거라 여기서 제가 짧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공소청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네. 지금 공짜가 들어가잖아요. 네. 네. 그럼 공소의 반대말은 공적인 것이다. 라는 말의 반대말은 사적인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검사가 기소하는 거를 공소를 제기한다고 하잖아요. 네. 이것도 공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이 들어간 역사적 유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판사하고 검사 중에 이게 유럽에서 처음 생긴 제도인데 네. 판사하고 검사 중에 다들 검사가 먼저 생겼을 것 같은데 판사가 먼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원님 재판이라고 해가지고 사또가 다 하듯이 왕이 다 사법권까지 쥐고 하다가 네네네. 재판은 판사가 해라라고 해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나눠줬던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다가 그때는 그러면 누가 형사재판에 가서 재판 받을지를 누가 결정하겠습니까? 그죠? 그거를 왕이 결정하거나 아니면은 직접 피해자 본인이 가가지고 재판해달라고 하는 그걸 사인소추라 그래요. 그래서 사소제도가 있어요. 사소제도. 그게 영국에는 일부 남아 있고 지금도.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되니까 사적으로 개인이 그거를 준비하기도 너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그거를 담당해서 재판으로 회부하는 과정에서 장난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인권의식이 발전되면서 이거를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 가서 고소하면은 금방 처벌되고 약한 사람이 하면 안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든 게 검찰이에요. 그래서 공소기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적으로 누구한테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너네가 피의자의 인권과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해서 법에 맞게 지금 이게 재판이 진행되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게 원래 검찰 제도의 취지고 그래서 공소청, 공소제기, 공소관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피해자의 권익을 소홀히 하는 데에 검찰 제도의 의미가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이게 만들어질 때 피해자가 직접 가가지고 내가 복수하겠다, 내가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개선에서 나온 제도가 공소제도라고. 근데 이거를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은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소기관이 지금 너무 망가져 있었잖아요, 그동안에. 네. 공소기관은 안 하고 수사만 하니까. 수사를 위주로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반성으로 시민감시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옛날 사인소추처럼 피해자가 직접
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절차를 따로 만들어라라고 하는 건 필요하죠. 그런 게 재정신청 제도 같은 거예요. 법원에다 가서 얘기해라. 법원에다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제도들이 역사적으로 그래서 만들어져 왔고. 사실은 이제 재정 신청 같은 것들은 없는 게 제일 좋은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족해지니까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선호가 바뀌었네. 피해자 구제 제도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역사적으로 별도의 제도를 통해서 해결해 왔던 것이고, 근대 형사사법 체계가 발전하면서 헌법에 피의자의 인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기본권이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자백만 가지고서는 처벌할 수 없다. 고문은 금지된다. 네. 이런 얘기들이 다 피의자를 대상으로 한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의자의 인권도 보호돼야 된다라는 헌법 정신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법률이 형사소송법이에요. 법률은 헌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한동훈 다 같이 뒤집어놓은 거예요. 머리가 이상하게 발달한 사람들은 너네는 왜 범죄자 편들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제 해갖고 그 프레임도 이제 웃기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검찰 개혁을 얘기하면 얘들이 윤석열 전까지만 해도 뭘 주로 얘기했냐면 이렇게 되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권력과 돈을 가진 범죄자들이다. 그러면 재벌과 고위공직자나 정치인은 누가 처벌할 거냐? 검사가 안 하면 이렇게 주로 얘기를 했거든. 근데 윤석열 시대를 거치면서 그거를 더 안 한다는 게 입증이 되냐? 그 말을 못해 지금. 그러면서 갑자기 약한 피해자들의 정의로운 수호자인 것처럼 지금 분칠을 해가지고. 그 프레임으로 지금 계속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그 예리한 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본질을 가리려고 하는 이 시도가 그냥 덮이는 게 너무 속상하죠. 근데 저희도 이제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인데 이게 좀 말이 길어지고 어렵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언론이 활용하기가 편해. 맞아. 네. 그래서 여론이 안 좋아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해야 될 일은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애초에 검찰개혁의 역사, 그렇지. 검사제도의 역사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형사사법제도는 왜 바꿔야 되고 어떤 결과를 통해서 각 나라에서 바뀌어왔고 피해자 구제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왔는가 이걸 소개하는 게 맞지. 네. 그냥 자기들 입맛에 맞는 얘기 다 갖다 붙여가지고 어떻게든 그것만 막 띄우고. 그러니까 얼마나 유치하고 한심합니까? 검찰개혁 하자는 게으르고. 사람들 악마화하고. 그렇습니다. 이 댓글도 이게 내가 참 속상한 게 언론의 문제점을 얘기한 건데 지금도 허지웅에 대한 비판을 해. 이렇게 가면 안 돼. 정말 이러시면. 허지웅은 개인이잖아. 그렇죠. 개인은 뭐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본질적인 부분을 잘 짚어주셔가지고 저도 좀 많이 생각이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더 하실 말씀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개인적으로 없었으면 한마디만 좀 좋겠는데. 말씀드릴게요. 수사 기소 분리하자는 얘기가 사실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수사한 사람이 기소하면 안 된다. 무슨 얘기냐면 기소하려고 수사를 하든지 아니면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유죄를 받아야 된다. 그렇지. 예, 그 목적성이 들어간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누가 하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예. 근데 지금 논의를 할 때는 이 부분은 다 없어졌어요. 사실은 그렇죠. 사라졌어요. 그동안 맞아. 검찰이 수사하고 내가 수사한 사건이니까 무조건 유죄를 받아야 된다라고 득달까지 달려들었던 이런 부분들. 그럼 지금 다시 검찰의 기능을 논의하려면 이 부분은 어떻게 견제할까라는 논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부분은 싹 사라지고 맞아요. 지금까지 논의도 없었던 갑자기 피해자 보호가 나왔다. 이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 근데 제가 진짜 맨날 내가 그 얘기를 한 거야. 너무 맞는 말이야. 근데 언론 보고 있으면 아주 미치겠습니다, 저는. 저 너무 짧게 하나만 보탤게요. 죄송한데 적법 절차라는 말 우리가 하잖아요. 적법 절차. 네. 적법 절차의 준수가 헌법 정신이고 인권 보장의 기본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너무 쉬운 말인데. 그래서 그거를 보장하기 위해서 검사가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적법 절차의 내용을 따지면 첫 번째가 뭐냐? 적법 절차는 당사자의 얘기를 최대한 들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한 판단 주체가 되면 안 된다. 객관성. 근데 지금까지 대한민국 검찰제도의 문제는 당사자의 얘기를 필요한 것만 선별해서 듣고 그 다음에 본인이 본인 사건의 판단자가 된 거예요. 자기가 수사한 사건을 자기가 기소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문제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를 준사법기관이라고 본인들이 얘기하거든.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그리고 직급을 판사하고 맞춰달라고 하려고. 준사법기관이라고 하려면은 그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얘기를 다 들어주고
너는 네 사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마라. 아. 이래야 사법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지. 그러네. 근데 지가 수사해놓고 지가 판단해서 기소한다 그러면 그게 무슨 아, 그러네. 그래서 적법 절차의 원칙하고도 어긋나는 일이었다고 이게. 아, 맞네. 그것도 심지어 내 사건이라고 표현하잖아. 그렇죠. 내 내 사건이라고 사건이라고 해버렸잖아. 검사들이 아. 내 사건이라고 표현하잖아. 근데 내 사건인데 이 건이 안 된다고 기소를 안 할 수가 없잖아. 이거는 미친 놈들만 그렇죠. 검사를 내서 검찰이 썩은 게 아니야.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이거를 좀 제도적으로 분리하자. 이거거든. 아, 참 너무 당연하고 너무 상식적인 얘기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언론만 보면은 나만 틀린 것 같아. 기초적인 얘기를 흔들어 버리니까 예, 너무 그러니까. 속상한 거예요. 예. 근데 그 언론의 보도 내용들이 그 뉴스를 이게 매일같이 안 보시는 분들은 되게 먹혀요. 아니 진짜 잘 먹혀. 진짜 아니 그래서 먹혀요. 지금 여론 조사를 하면 그렇죠. 검찰 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예,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던데 제가 그러니까 보니까. 피해자들이 그러면 얘기 못 한다고 요걸로 아, 지금 맞아요. 가버리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김광민 변호사라든지 최강욱 변호사들은 아우 극성 맞고 강성이다 이렇게 가는 그 겁니다. 나중에 문제 생기면 니네가 책임져. 니네가 책임져라 뭐 그렇게. 그리고 얘들은 이제 제도가 시행되면은 그게 다 준비가 돼 있죠. 최대한 일을 안 하고 아니 그러니까 난 그게 걱정돼요. 네네. 그거를 감시하는 제도를 아니, 잘 그러니까 제도는 돼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구성원들이 이거를 뭐 태업을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할 문제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 수장을 잘 정하는 게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이거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처벌하는 장치를 만드는 게 앞으로 해야 될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좀 안내해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는 경찰 수사나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은 그냥 검찰에 가서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다라는 말하고 연결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도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경찰이 가장 신경 쓰고 두려워하는 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수사 과정에서 이렇게 홀대당하고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고 나한테 폭언을 했다. 그거 정말 피곤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제도 같은 게 더 활성화돼야죠. 이제 그렇지. 국민한테 많이 알려지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변호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민 변호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